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앞서서도 정영준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위원장과의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어서 이번 코너에서도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그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자,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기로 해서 상당히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00명 증원한다, 요것만 나온 거예요. 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디테일하게 그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안이 나오면은 예.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2,000명 정원 확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는 연 400명씩 증원해서 10년 기한으로 4,000명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이걸 같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발하다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니까 이 코로나 대응이 더 시급해졌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일단 일단락 됐었던 거죠. 네. 이게 이번에 다시 터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대 정원이 지금처럼 늘지 않으면은 2035년 의사 수가 수요일 현재 27,000명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 8일 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의대 정원 늘려달라고.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짜는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총원을 정해서 교육부 알려주면 그걸 교육부가 개별 지역, 개별 대학별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2월 6일 날 조규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 2,000명 늘린다고만 밝혔어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2035년까지 15,000명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예. 근데 이거 보면은 2,000명은요, 지금 기존 정원이 3,058명이니까 여기 65%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증원 계획이 5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심한 의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된다면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지각 변동, 또 더 나가서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다 그만두고 의대 준비하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주변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자연계열은 물론 인문계열 학과의 합격성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서 뭐냐면 증원분의 상당수가 비수도권 우선 배정에 지역인재 전형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수도권 학생과 비수도권 학생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살다가 비수도권으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 가게 되면 그건 또 어디랑 영향을 미칩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부동산에 미치면 그건 곧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게 단순히 의대 인력을 정원을 늘린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5배, 2,000명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의사들은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지역 인재 예. 전형을 응시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말 그대로 위장 전입을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요. 또 의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엔 다시 고향으로 올라갈 서울로 것이고요. 가고, 예. 그러니 뭐 2,000명 뽑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의료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정부 발표 이전부터 복지부와 의협의 진흥한 대화가 상당히 좀 온전치는 못했죠? 2월 6일 날 조기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기 전에 의협 측 협상단하고 보건복지부 협상단이 만났어요. 회의장에서. 근데 단 4분 만에 의협 측 협상단이 박차고 일어난 거죠. 4분이면요. 서로 와서 앉아서 저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막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의협 측에서 의사와 의과대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일방적 통보는 사실이 아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필수 의협 회장이 또다시 거기에 대해 재반박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예 그 의협회 2달 후에 뭐 무슨 차기 의협 회장에도 불출마한다 라고까지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상황은 정부 측과 의료계 쪽에서 정면 충돌하는 수밖에 정면 충돌하게 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사 정원 늘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이거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저 국민들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앞서서도 여론조사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의 좀 긍정 답변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밀어붙이는데 동력을 얻고 있는 것 아닌가도 싶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측의 주장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주장의 근거는 뭐죠? 일단 코로나 이전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뭐 축소, 어떤 때는 확대 막 오고 가다가 한동안 잠잠해졌는데 이게 여기 불 붙인 게 바로 코로나19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 의사 인력 부족으로 전 국민이 체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다시 시작됐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공공의대 별도로 중증 필수 진료가 뭐 의사 양성 계획 뭐 이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 총 4,000명 늘린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를 했지만 네. 일단 뭐 코로나가 워낙 지금 코로나19로 다급한 상황이었고 또 의사들은 또 의사들 나름대로 막 파업하고 거세게 저항해서 일단 정부의 의지가 꺾였죠. 그러면서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 다시 이 의대 정원 등의 논의를 재개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합의했던 것이 9월 4일 9.4 의정 합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됐죠. 끝나죠, 코로나가. 네. 그래서 의대 확대 전쟁, 정원 확대 전쟁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의료계 쪽의 주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까지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극렬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 전문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 정원이 현재 7, 8년 뒤에 의사 수가 OECD 평균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부족하다는 거 객관적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든 그 수치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이 약 7.5명인데 이건 미국, 일본, 캐나다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의협도 두 번째 주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뒤면은 자연스레 OECD 평균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뭐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의대를 무작정 디테일하게
정책을 짜지 않으면은 예. 다 인기 과목으로만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의협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무리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7.5명이고 이게 미국, 일본, 캐나다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미국, 일본, 캐나다만 뽑아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이 12명입니다. 7.5명은 부족한 숫자예요. 영국은 13명이고 이탈리아는 호주 15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적은 몇몇 나라,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미국, 일본, 캐나다다. 그래서 그건 뽑아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주장인 저출산으로 이제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지금 이대로 가도 20년 뒤에 자연스레 OECD 평균 따라잡게 될 것이다. 이 주장은요, 진짜 잘못된 게 의학계 내부에서조차도 이거 반쪽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의료 서비스 수요는 노년층 증가로 더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의대 보고서에서도 30년 뒤에 의사가 2만 명 이상 모자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디테일한 주장들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협이 맨 처음 여기서 조금 무리했다, 뭐 미숙한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정부가 주로 주장하고 있는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측에 대한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의사를 의대를 정원 증원하면은 첫 번째 의료 인력 부족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료 서비스 질 향상할 수 있고, 세 번째 전문의에 대한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 공중보건 강화라든지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이게 더 호응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게 생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 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주시고 정리할까요? 이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명만 나오고 나머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양쪽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 정면 충돌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 갈 길을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무조건 업무 유지해라라고 예. 정부에서 명령 내린다고 해서 다 능사가 좀 아닙니다. 법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파업 유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